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공 서열과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조기 승진이 가능해진 건데요. 고성에서는 공무원 정책 콘테스트가 열려 승진을 두고 열띤 정책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연공 서열 위주의 인사제도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승진이 정체되거나 승진을 해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같은 인사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기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정책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그분을 승진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것이 고성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정책 콘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정책 콘테스트에는 5급과 6급 승진, 보직 반영 등 3개 분야의 26명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방소득세 전담팀 운영과 여성친화 전담팀 신설 등 국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대결을 통해 조정재 군정혁신 담당관 혁신 담당과 박진희 복지지원과 주무관이 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승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엄마 1등했어! 우수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됩니다. 경남 최초로 주민 추천제를 통해 주민의 손으로 지역 읍장을 뽑았던 고성군. 인사 혁신으로 연공 서열이 우선되던 공무원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더 혹독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도움의 손길마저 줄어들면서 겨울 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친 14일 오전 부산의 한 쪽방촌. 다닥다닥 붙은 방 중 한 곳을 방문해봤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는 물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쪽방촌 생활 10여 년째. 겨울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합니다. 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예?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하세요? 더 추워져도 더 이상 거 있습니까? 전기장판 이거 아닙니까? 매달 기초생활지원금 70만 원을 손에 쥐지만 방세 내고 식비 쓰기에도 버겁습니다. 아침에 라면 하나 간단하게 끓여가지고 식은 밥 남은 거 한덩어리 아주 말아가지고 그래. 다른 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 어르신은 쪽방촌에 들어온 지 5년째. 겨울이면 대부분 방 안에서 보낸다는 이 어르신에게 이 방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몇 년을 그냥 전기장판 없이 이렇게 살고 왔는데 이거 덥고 이불 폭 뒤집어 쓰면 추운 줄은 몰라요. 방 안에 있으면. 쪽방촌도 코로나19 여파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이곳 쪽방촌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문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냉동실은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연말마다 온종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올해는 영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김치 조금 가져왔어. 그래 김치는 조금 방마다 한 박스씩 이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쪽방촌 겨울 나기가 더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야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야지요.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말이 아니죠.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대형마트에 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갑갑한 상황인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원 명서시장을 둘러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한 2, 3년 되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한 22년. 그렇게. 그때는 이게 뚜껑이 아케이트가 안 돼가 있었어요. 이게 시장에 천막이 막 쳐져가 있고 그랬어요. 여기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위치한 명서시장. 제법 큰 규모의 전통시장이기도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20년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반찬 가게. 매일 아침이면 갖가지 반찬 준비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건 덤. 그때 참 조금 어려웠어요. 아저씨가 사업을 하다가 IMF 와가지고 이제 옆에 언니가 가게를 차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기업 활동안에 좀 봐달라 이래가지고 일에 도와주게 된 게 하다 보니까 반찬 장사가 좀 잘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추운 날씨에 조금은 쓸쓸한 연말이지만 이곳 창원 명서시장 상인들은 제법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쉬는 날 하루 없이 일하다 보면 힘든 생각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부부가 함께 오손도손 손을 맞춰 운영하는 방앗간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못 믿는 거. 우리는 정식적으로 하는데 손님들이 이거는 막 기름이 작게 논다든지 기름을 우리가 제대로 짜줬는데 작게 논다든지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은 좀 못 믿는 거 있지요. 신뢰성이 좀 없는. 그걸 제일 힘들었어요. 바로 먹는 거니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신용을 완전 많이 느끼는데 나가고 있지. 그 기름도 자신 있고 고춧가루도 자신 있게 팔지요. 작곡도 그렇고. 빵 굽는 냄새만큼 식욕을 자극하는 건 없다죠. 눈과 코, 입이 모두 행복한 곳. 건강한 맛이 일품인 진짜 동네 빵집입니다. 저희 남편분 이제 시가 쪽이 전부 이렇게 좀 빵 하는 이제 그런 빵집 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저씨도 이제 남편도 빵을 만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빵집을 하게 됐습니다. 생업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빵을 공급한다는 그런 것에서 조금 뭐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또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한 열린 공간. 어려웠던 지난날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창원 명서시장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과거 사업 실패라는 힘든 기억을 안아야만 했던 막내 사장님. 치유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상인, 제가 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주변 상인분들한테. 그래서 좀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아무래도 좀 정도 있으시고. 지역의 문화와 삶이 그대로 담긴 전통시장. 간단한 인사말에도 함께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도 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느껴진 저마다의 도전 정신. 새로운 것을 반기는 것, 바로 이곳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이한 게 대놓으니까 처음에는 의아해서 이게 맛이 어떨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선뜻 못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가와서 이제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나면 다 반응이 좋아요. 한 99%는 다 이제 단골이 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뿌듯하죠. 좋고 뭐 상인들도 다 좋아요. 자기들 다 소통도 잘 되고 좋아요. 항상 애기가 이제 뭐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기회의 공간. 기회의 공간. 공간 편안해요. 가게에 넣으면은. 정말 좀 가족같이 전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뭐 좀 친숙하게 지내는 면도 있고 그냥 가족같이 그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꿈을 찾아 행복을 찾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곳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이었지. 언젠간 이 또한 추억이, 기억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몰아치는 한파에도 마음만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던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창원 명서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소멸위기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대안일 텐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지역 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 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사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 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